네, 반갑습니다. 1월 13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내렸다고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낮은 조정도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올라왔었던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정도의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수급 주체도 다시 매도 우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급 주체의 움직임들을 조금 더 파악하려고 조금 늦게 방송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시나 2시경 돼서 이제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변동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조선주들도 오늘은 외국인들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주들은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특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자, 지난주에 열심히 올라갔던 부분들을 깎아먹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거는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밀릴 수 있는 상황이죠. 다시 2500포인트 아래쪽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난번처럼 위협적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흐름 자체가 일단은 상승의 돌파 포인트까지 만들어낸 상황이라서, 이번에 들어오는 포인트는 약간 눌림목 형태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지선, 이제 21선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유지만 좀 해줄 수 있다라면 21선의 포인트는 248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지지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분봉 상황에서는요. 일단 하락은 멈췄어요. 하락은 멈췄지만 수급의 영향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아침에 계속적으로 떨어졌다가 11시경부터 지금 하단 지지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계속 빠지다가 11시경부터 살짝 움직이는 모습이죠. 이거는 매수가 들어왔다기보다도 매도가 조금 주춤해졌다. 즉 매도가 조금 줄었다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수급 동향에서 보시더라도 가파르게 진행됐던 매도 양상들이 조금은 그 낙폭을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많이 쏟아내고 지금은 좀 버티는 중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수급 살펴보시면 오늘은 개인들이 매수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거세죠.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가 매도를 계속 지속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11시경부터는 매도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외국인들은 11시 이후에도 매도를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모습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들이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기관 쪽 금융투자의 매도가 멈추는 모습들이 아마 시장의 저점 라인대를 좀 형성시켜 주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정도라서 딱히 어떤 흐름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12시 넘어가면서 만약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이상 밀리지 않는 형태로 간다라면 시장은 반등을 좀 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대형주 위주로 반등이 좀 나오게 될 거고요. 낙폭이 아침에 크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오후 시점에서 반등해 주면서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해 준다라면 시장의 충격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떨어질까봐 걱정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이 조정의 국면이 얼만큼 오래 갈 것이냐, 또 바로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소 쪽 보시면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전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KB금융이 조금 올라가 있는 모습,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아까 많이 올랐는데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서 오후에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바이오 쪽도 그렇게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은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아래쪽 지지선 19만 5천원 라인대 또는 조금 더 내리면 19만원 정도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큰 문제 없고요. 삼성전자는 1.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지선을 살짝 지나친 모습인데 오후에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조금 내렸는데 전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올라간 상황에서 좀 내려가는 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대부분 다 밀렸기 때문에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에서 특별하게 주목받을 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도 오늘은 낙폭 자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꼬리 달고 또 올라갔죠. 아까는 4%대 5%대 하락했는데 지금 0.9%까지 올라갔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조선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어요. 네. 그 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쪽 상승이 좀 있는 것 외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세 진행 중인 포인트가 더 많습니다. 원전 관련주도 오늘 조금 올라간 모습 좀 있었고요. 그런 정도 형태로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는데 일단은 하락
위주의 포인트가 더 크기 때문에 부담감은 좀 있다 보셔야 되겠죠. 자,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시총 상위가 전체적으로 다 밀렸고요. 특히 바이오 쪽, 네,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은 좀 커져 있는 상태고요. 상승한 종목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종목군들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고 오늘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이제 그 소부장 쪽에서 움직임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나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소부장도 다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근데 소브레인이나 이런 것들 약간의 반등, 플러스 국면 유지하고 있다는 거, 원익 이런 거 플러스 국면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낙폭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등락 현황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많이 내렸겠죠. 거래소 쪽에서는 212개 상승에 689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401개 상승에 1229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의 2000개 가까이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올라간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400개, 그 다음에 200개 정도 하는 거니까 한 600개 조금 넘는 종목이 오늘 상승이고 한 1900개에서 2000개 가까이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 이러면은 대충 낙폭의 크기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보통 1에서 2% 정도 잡힐 수 있을 겁니다.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세명전기, 재룡산업, 전력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네요. 네, 이거 대북 관련, 특히 대북 전력 쪽인데요. 이쪽에서 오늘 반등이 좀 있었고요. 여기 뭐 있나요? 같이 올라간 거 보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군요. LA 대형 산불의 재건주들이 급등했다. 재건주. 네, 그 비추르테크도 거기에 속하죠. 그래서 비추르테크도 이런 부분들에 조금 속했는데 많이 올랐다 좀 떨어진 모습인데 세명전기나 재룡산업은 오늘 급등세를 좀 보였네요. 그 다음에 K웨더, 드래곤플라이, 용파리도 올라갔고 대형 포장, 위닉스가 어제 이어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TF 쪽이죠. 그 정도 있고요.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43개인데 ETF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상승한 종목은 한 20개 정도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0개 정도 예상해보면 될 것 같고요. 쭉 내려보면 1.79입니다. 네, 높은 수치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1.79. 하락은 한 3%쯤까지 나왔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 정도까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하락률 보시면 여기도 ETF가 제법 많네요. 그리고 종목들 빠지는 것들 보시면 네, 여기 그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 계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9% 이상 하락한 종목은 19개 정도 잡혀있는데 ETF 제외하면은 한 13, 4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자, 좀 더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오늘 3% 나오죠. 네, 1.73. 그러면은 1.3,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5.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네. 저는 한 마이너스 1% 정도, 네. 좀 더 나오려나요? 네, 마이너스 1에서 한 마이너스 1.5 정도. 뭐 시장하고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빠질 때는 시장보다 일단은 조금만 더 유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 것 같고요. 저는 한 1% 정도 하락한 부분들이 아까는 확인됐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적 먼저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매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오션,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이마트, 시프트업 뭐 등등등으로 해서 지금 보면 조선업종하고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골고루 들어와 있고요. 방산주, 은행주 이런 쪽 매수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움직임들 조금 매수가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됩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으로 매수 들어와 있고요. 매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는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아까 순매수였는데 조금 또 매도가 나왔나봐요. 그래서 조금 더 바뀐 형태고요. 삼성전자 일단 매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거 보시면은 2차, 조선주 쪽이죠. 조선주 쪽 매도가 한국조선해양, 네, 현대미포까지 해가지고 조선주 쪽 매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단기적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현대차, 많이 올랐던 종목들, 단기적으로 올랐던 종목들 매도가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 순매도를 바뀌었네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매도,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도가 좀 나와요. 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매도가 좀 들어가고 있고요. 역시 삼성전자를 통한 주가 하락, 이쪽에 베팅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특이사항은 없는데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고 미국 증시가 조금 안 좋게 끝난 것에 대한 어떤 반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 포인트를 좀 보일 수 있다라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을 수 있겠고,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높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일단은 환율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면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나 또는 코인 시장 이런 쪽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는 그래도 연초에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 이후의 조정 같이 받고요. 그다음에 반등 나갈 때 조금 더 세게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오전 시간 동안에 일단 관망세 계속 유지하시고요. 천천히 보세요. 오늘은 이제 수급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환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대응하시고 천천히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오늘은 오후 늦은막기 대응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서두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중시장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마감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